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오늘은 겟레디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겟레디냐? 틴트 리뷰를 할 건데 요거 에뛰드 오일 틴트? 요거를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사용을 하면서 사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리뷰를 좀 하려고 오래 사용을 좀 한 다음에 오늘 찍으려고 하는데 요즘 꾸준히 요청을 많이 주셨던 그 메이크업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다 떨면서 찍었던 영상이 생각보다 좀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긱시크 메이크업 영상 올렸는데 그거는 수다가 거의 없어가지고 정말 이 메이크업에 집중한 영상이었다면 오늘 좀 수다 떨면서 찍어보려고 해요. 이런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이 너무 마르네. 이게 물이 아니고 콤부차거든요. 제가 티젠 콤부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라즈베리 맛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라즈베리 맛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잔은 꼭 타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스킨케어를 해주고 왔는데 스킨케어 어떻게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으로 토너를 그렇게 발라줬고요. 토너를 한 번만 바른 게 아니라 2겹 정도 토너 사용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드라비오 히알루 플러스 세럼, 이번에 이게 이 라인에서 새로운 세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시딩을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조명을 켜놓고 찍는 탓도 있지만 광이 보시면은 장난 아닙니다. 좀 저 잘 쓰고 있는데 솔직히 일주일만 써보고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한 주만 더 써보고 괜찮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크림은 이거 썼어요. 토리든 셀메이징 저분적 콜라겐 탄력 크림. 낮에는 거의 이 크림 쓰는 것 같아요. 얘가 묽은 크림이어가지고 끈적임도 없으면서 기능성 라인이라서 요즘에 낮에는 제가 이걸 씁니다. 저녁에는 그 더마토리 라인을 주로 쓴다면 요렇게를 주로 난 루틴으로 써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요거를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데이지크 워터베일 프라이머. 제가 처음 써보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시딩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데이지크에서. 생각보다 되게 크게 생겼네?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땐 좀 네일만한 되게 작은 크기일 줄 알았는데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디자인 특이하다. 스펀지는 이걸 쓸 거예요. 하이드로 스펀지? 샵에서 이 검정 스펀지를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와우. 이렇게 약간 조각으로 되어 있는 얘를 물을 먹여봐야 되거든요. 물을 좀 먹여보겠습니다. 물을 먹였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제가 이거를 아무튼 샵에서 메이크업쌤이 쓰시는 걸 보고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놀이터처럼 드나들고 있는 곳이 헤메코랩이라는 곳인데 헤메코랩을 운영하는 분이 약간 그런 샵 원장님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거 관련된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 운영하시는 분이 좀 그런 분이신가 싶기도 한 게 거기에 진짜 대부분의 메이크업쌤들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메이크업쌤들이 같이 개발한 제품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꽤나 쇼핑할 맛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이었나? 제가 거기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겟했어요. 그리고 AOU 립밤? 그런 것도 거기에 있고 막 꾸실 제품 그런 것도 다 있고 아마 코덕이시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요즘 올리브영 제품들이 너무 지겹다 하시면 한 번쯤 쇼핑하기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이 스펀지 느낌이 좀 되게 특이한데 일반 스펀지랑 너무 다른데? 감이 너무 좋고 이렇게 해주고 이게 잘 먹은 건지 모르겠네. 하나만 더 해줄까? 스펀지 말고 손으로 한번 먹여볼게요. 제가 이제 스킨케어 같은 거를 잘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뜨는 일이 많이 없는데 겨울에 조금 건조할 때는 수분 프라이머를 써주면은 베이스 먹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나 이 제품이 나랑 좀 잘 안 맞았어. 나한테 좀 잘 뜨더라 하는 쿠션도 내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베이스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요즘에 너무 K뷰티가 제품력이 다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에뛰드 진저슈가 에센셜 립밤 이거 발라줄게요. 제가 에뛰드 립밤 라이트 립밤 있잖아요. 저녁에 바르는 그 동그란 단지형 립밤 그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녁에 바를 때만 쓰고 평소 데일리로는 요거를 씁니다. 이거는 좀 덜 끈적거려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귀찮아가지고 립밤 안 바르고 잤더니 약간 여기 각질이 좀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제가 그 헤메코랩에서 또 샀던 게 요거였어요. 스킨푸드 연어 다크서클 컨실러 크림 살모 블루밍. 제가 이번에 요것도 헤메코랩에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컨실러 브러쉬. 제가 쓰는 컨실러 브러쉬는 요겁니다. 필리밀리 거 812 브러쉬고요. 세척을 해가지고 깨끗해졌어요. 요거를 이렇게 먹여가지고 제가 최근에 샵에서 메이크업 받았을 때 샵 선생님이 정말 컨실러를 계속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컨실러를 쓰실 때 최대한 손에다가 이렇게 덜어준 다음에 안 묻을 듯한 정도로 해서 여기 다크서클 라인 있죠? 이 터치를 살살살살
가지고 엄청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얘를 엄청 얇게 터치를 오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되는 건가 싶은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커버가 되더라고요. 발린 듯 아닌 듯한 소량으로 얘를 아주 얇게 밀착력 있게 붙여준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 이게 눈밑 컨실러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눈웃음이 있어서 여기 부분에 컨실러 끼임이 너무 심하고 자국이 너무 남는 거예요. 이 제품도 샀겠다. 이렇게 얇게 발라주니까 커버가 아까랑 너무 달라졌죠. 제 여기 손은 거의 팔레트거든요. 이렇게 계속 쌓아주면 근데 되게 얇게 컨실러를 해줬어요. 저는 두껍게 아예 막 없어 보이는 듯이 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눈밑 다크서클 커버를 해줬고요. 저는 원래 이런 스킨케어 하고 나서도 바로 베이스 올리지 않고 겉에 남아있는 것들이 잘 흡수되는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좀 밀리지 않도록 저는 이 스펀지로 좀 위에 남아있는 잔여감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고 베이스 올려줄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막 때처럼 밀리거든요. 제가 쓸 쿠션은 이겁니다. 클리오 킬커버 스킨픽서 쿠션 란제리. 제가 이 쿠션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 쿠션을 잘 쓴 이유가 보정력이 진짜 좋아서. 근데 이제 내장 퍼프 안 쓰고 이거 쓸 겁니다. 스튜디오 17에 있는 애기 궁뎅이 퍼프 이런? 여기다가 저는 이제 그냥 일반 수분 미스트를 이렇게 먹여주고 미스트를 먹여준 다음에 짜잔 쿡 찍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근데 이거 올릴 때는 밀어서 하기보다 톡톡톡 쳐주면서 픽싱을 시켜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쿠션이 진짜 좋은 게 붉은기 커버가 진짜 대박이에요. 붉은기도 싹 가려주고 엄청 깔끔하게 커버가 됩니다. 제가 지금 수분 프라이머 쓰고 애기 궁뎅이 퍼프에다 수분 묻혀서 발라가지고 광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지만 제형 자체는 세미매트보다도 좀 매트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픽싱력이 엄청 좋아서 제가 이 클리오 네모 쿠션 라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반만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저번에 리뷰할 때도 이 쿠션이 좀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잘 쓰고 있고 좀 단점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베이스와 스킨케어의 궁합을 좀 평소에 잘 아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밀리는 현상 아니면 너무 건조해서 좀 뜨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스킨케어 좀 건조하게 하면 좀 뜰랑블락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스킨케어를 정말 잘하고 사용을 하면 픽싱력이 너무 좋아서 피부 표현을 예쁘게 깔끔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공이 없는 피부여가지고 모공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붉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쿠션 진짜 잘 씁니다. 크림 같은 거 두껍게 바르고 이거를 올리면은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때밀림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수분 채워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막 지성분들이 크림 생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세럼 생략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차라리 크림을 생략하지 세럼은 안 생략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 수분 프라이머의 역할도 좀 한몫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원래 이 쿠션 쓸 때 이렇게 광이 올라오진 않거든요. 수분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기름광 같지 않고 되게 예쁜 광 표현이 되거든요. 이따가는 조금 광을 죽여주긴 할 건데 마저 반 커버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쿠션이 픽싱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찍듯이 약간 이렇게 발라서 보정을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오늘 제가 해야 될 메이크업이 깔끔해 보이는 베이스를 잘 깔아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 퍼프를 왜 쓰냐? 사실 여기 기본 내장으로 갖고 있는 퍼프도 괜찮은데 이 퍼프를 쓰면 뭔가 화장이 덜 잘 먹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쿠션을 좋아하는데 이 쿠션이 피부에서 잘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아예 이거 구매하면 이런 케이스를 주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할 땐 미스트 잘 안 뿌리긴 해요. 그리고 자주자주 세척을 해주고 뭐 너무 더러워졌다 싶으면 다시 구매하고 제가 퍼프 되게 자주 세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퍼프 세척도 자주 합니다. 근데 이 란제리가 제 피부에서는 살짝 좀 톤업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 목 컬러도 잘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베이스를 해준 다음에 온 곳에 광이 나는 건 또 싫어가지고 부분 파우더 처리를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거 사용을 해줄 거예요. 메이크업 포에버 거 브러쉬 어제 빨았어요. 정샘물 브러쉬 쓸 거고 여기랑 눈두덩이 부분 여기 이마 살짝 이렇게 좀 처리를 해줄게요.
짜잔!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최근에 잘 쓰고 있는 팔레트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라떼는 선임. 사실 제가 클리오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신상 라인 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 50% 찍었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게 1, 2주가 지나면 거의 진짜 시기를 놓친 거거든요.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상 제작을 중단을 하게 됐는데 이거랑 이제 쿨 팔레트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써봤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컬러감인데?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썼다 했던 팔레트 있죠? 가을 원버서도. 이거랑 무드가 진짜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몇 개 컬러도 비교해봤는데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이 정도는 눈두덩이에 올렸을 때 별 차이가 없다 싶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정말 많이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이 메이크업, 이 팔레트를 사용한 거였어요. 이 메이크업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메이크업 해볼 겁니다. 사실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팔레트 저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은 굳이 사실 필요는 없는 팔레트인데 일단 신상이기도 하고 특이한 점이 펄이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매트 제형이라서 난 글리터 진짜 하나도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이 쓰기는 이게 훨씬 좋으실 겁니다. 저는 베이스를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깔아줬거든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쇼츠를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그랬었어요. 진짜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해야겠다 이래서 쉬는 일 없이 영상만 제작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상 제작하면 번아웃 오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 저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힘이 좀 빠지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영상을 제작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과하게 영상 제작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진짜 난장판이에요. 영상 편집과 이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집에서만 편집을 하고 집에서 촬영하고 하는데 왜 설거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왜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상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편집하는 정말 이 영상 제작하는 일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잠도 막 3, 4시간 쪼개서 자고. 그래서 저한테 너 그렇게 하다가 몸 상해 이러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좀 간절했거든요. 그냥 이런 시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제가 평생 이렇게는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아직까지 저는 좀 성장이 필요한 크리에이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성장을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나한테 이런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무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 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 근데 영상을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면 사실 그런 말을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이게 내가 바라보는 목표점이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면 다른 게 솔직히 잘 안 들리기도 해요. 일단 베이스 이렇게 올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아무튼 나 어디까지 얘기했지?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댓글과 조회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저는 너무 힘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뭔가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도 찍는 거거든요. 댓글을 다 보는데 댓글에 답장을 하고 DM으로 답장을 드려야지 했는데 이게 일을 하고 기획안을 쓰고 이러다 보면 또 놓치고 깜빡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보면은 조금 이게 불구스름한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이제 속눈썹을 올리면 이게 조금 커버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이거 쉐딩을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번에 노베브에서 새로 나온 이 쉐딩 팔레트 사용해가지고 이 컬러 괜찮더라고요. 토프 그레이. 이 듀얼 브러쉬가 그 두 개를 사면 주는 그런 브러쉬거든요. 같이 살짝 섞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셔츠나 이런 거를 많이 하면은 좀 많이 뿌려지잖아요. 정말 괜히 시비를 거시는 분들, 괜히 시비를 거는 댓글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다 차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비를 거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그냥 이게 시비를 건다는 게 하나를 탁 건드리는 그러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악플 댓글 이런 막 고소하고 이런 거를 좀 해봤대요. 요즘에는 악플러들도 지능이 높아져가지고 대놓고 면전에다 하는 악플 같은 거를 잘 안 하고 시비 거는 댓글 있죠. 그런 거를 많이 단대요. 왜냐면 기분은 나쁜데 막상 고소를 할 만한 그런 댓글은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톡톡톡 건드려서 좀 기분 나쁘고 위축되게 만들고 내가 뭔가 좀 잘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댓글을 막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최근에 진짜 내가 이 모든 댓글들을 진짜 수용할 게 아니라 그냥 듣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유형 중에 하나가 꼰대. 내가 나이가 너보다 많은데 내가 너보다 경험이 좀 많아서 하는 말인데 하는 그런 말 있죠. 이게 진짜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 이만큼 알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좀 불편하고요. 저는 엠프제인데 저도 사람을 좀 많이 가려요. 저는 사람 관계를 많이 대해본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친하게 지낼 사람 빼고는 별로 가까이 두지 않거든요. 꼰대처럼 막 조언질하는 사람은 정말 불편하고요. 그냥 본인이나 좀 잘하시지. 그 막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도 다 100% 잘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되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거는 좀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말을 분명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남 지적하고 남 조언해주기 바쁜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말도 안 들어. 자기한테 조언해주는 말은 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들고 그럼 어떻게 뭐 끊어내냐.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좀 줄이는 편이에요. 뷰러는 시시에이도 거 쓸게요. 제가 이번에 뷰러를 드디어 새로 샀는데 원래도 저는 시시에이도 거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샀던 거는 면세점에서 산 검정색 뷰러였는데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이거를 샀습니다. 곡률이 제가 쓰던 거랑 조금 얘가 더 많이 꺾이는 느낌? 제가 엄청 안 좋아하는 류의 사람 중에 여우 같은 유형이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제 영상을 몇 개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이렇고 저건 좀 저렇더라. 나도 뷰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코덕 지식을 막 뿜뿜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엄청난 코덕인지는 잘 모르겠고 속눈썹 요거 붙여줄게요. 코링 거 붙여줄 거고 10mm랑 11mm 섞어서 붙여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할 게 아니라 아이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요거 다크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제가 요즘에 요거 괜찮은데 이게 아예 안 번지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쓱쓱 그리기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유분감을 잘 잡으면 안 번지고 유분감이 좀 너무 올라온다 이러면 좀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점막을 좀 채워줄게요. 네, 아무튼 그분이 엄청 코덕 부심을 부리면서 저를 누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안다. 나한테 많이 물어봐라. 너가 이런 거 만들 때 나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포를 좀 담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냥 너무 터무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별로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싸바싸바하고 내가 저 사람의 줄을 타야 된다. 라인을 타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머머머 언니 그런 걸 너무 잘하시더라 이러면서 막 제가 그런 싸바싸바하고 이런 걸 정말 싫어하고 잘 못하거든요.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분도 약간 조언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고 느꼈나 봐요. 자기한테 안 물어보는 것 같고 자기한테 막 언니 대접해주고 막 이런 걸 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분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많기는 했어요. 공주님 대접하고 뭐 이런 것도 잘하시고 뭐 이런 것도 뭐 잘하시고 약간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가.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면은 잘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예를 들어서 셋이 같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만 막 선물을 준다든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야 왜 저래 근데 그게 너무 티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애 같고 유치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 일은 아니고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기도 유튜브를 생각을 했대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나면서 뒤에 가서 막 제 유튜브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러던데 그냥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본디 저는 그런 거를 정말 신경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막 더 잘해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나한테 싸바싸바 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걸 매우 싫어합니다. 이렇게 라인 빼줬고요. 그냥 라인도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냥 눈 라인 따라서 살짝 빼줬어요. 그리고 아까 속눈썹 못다 붙인 거를 붙여봅시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걸.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보조 출연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보조 출연 알바를 했는데 그게 보조 출연도 드라마 보조 출연이 있고 약간 이미지 단역 보조 출연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실종된 사람 얼굴에 제 사진 같은 게 살짝 쓰인다든지 이런 이미지 단역 같은 것도 있고 TV CF나 영화 CF에 보조 출연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 게 좀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조
출연 알바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런 데에서도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키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보통은 모델 에이전시? 이런 데 좀 잘생기고 키 크신 분들, 그런 분들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경호 이런 보조 출연 많이 하시고 광고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피지컬이 좀 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좀 피지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조 출연 광고 위주로 하시는 에이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CF류의 보조 출연을 좀 약간 전문적으로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보조 출연 알바를 돈 때문에 한 거는 아니었고 방송에 대한 이해? 촬영 현장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 이래서 제 경험 삼아 그 알바를 한 거였거든요. CF를 위주로 하는 에이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보고 한번 자기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프로필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고 너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에이전시에서 같이 일해보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저는 계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턱대고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몇 번 일을 저한테 주세요. 같이 일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장에 가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게 나오는지 좀 궁금했는데 CF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권혁수 님이 메인 모델이셨는데 아무튼 보조 출연자 이렇게 몇몇 해가지고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찍는 거였어요. 그 불꽃놀이가 터지는 걸 보면서 와 막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씬이었거든요. 근데 그 감독님이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일단 무사히 촬영을 했는데 그 에이전시 사장님이 저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20살, 21살 이제 이상한 아이돌 회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상한 대표님들, 약간 말만 엄청 번지르르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보니까 에이전시 대표라는 그 사람이 말이 너무 사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CF? 이런 게 시급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CF에 출연하는 그 금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저한테 시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급이랑 그때 시급이 좀 달라요. 시급이 7,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급제로 주는데 촬영을 제가 7시간을 했으면 5만 원 정도 받는 거죠. 촬영장이 되게 멀어. 세트장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촬영하는 거는 대부분 대기 시간이 길어요. 보조 출연 알바할 때 대기 10시간 한 적도 있고 대기하는 데가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대기할 때 따로 어떤 장소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기할 곳 없이 길바닥 같은 데서 대기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보조 출연 알바하시는 분들은 좀 숙련자분들이 많으셔서 바닥에 깔고 앉을 만한 미니 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의자 같은 거 이런 거를. 보조 출연할 때 제가 마야광 보조 출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시대적 배경이 좀 옛날이어가지고 옷도 옛날 옷 입고 머리 닦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극은 비용을 더 받는데요. 그 어디 들어가서 몇 주 동안 찍는 거여가지고 그거는 돈을 좀 더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보조 출연 알바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숙련자분들이 많으시고 그걸로만 먹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고 생각보다 돈이 되더라고요. 보조 출연도 경력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경험을 그때 했었는데 그 에이전시 그 대표님이 제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때 좀 어렸어요. 아니 어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던 애가 러시아에서 온 20살짜리 애였거든요. 돈도 준다고 하고 자기 방송에도 많이 나오게 해준다고 해서 그 대표님을 따라다닌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표님이 그냥 이 애를 가지고 돈을 좀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5명인데 1명당 50만 원인 정도라고 치면은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에 지금 5명이니까 250만 원이잖아요? 이 돈이 아니라 정말 예를 드는 건데 시급보다는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얼굴이 노출이 되는 건데 이 5명한테 시급으로 주면 돼. 5만 원씩만 떼어주면 된다고 쳤을 때 그럼 이 대표는 얼마나 꿀꺽하는 거겠어요? 아무튼 거기가 말이 많은 그런 에이전시라고 나중에 들었는데 이름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계약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야 근데 너 어디 학교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학교 나왔냐면 제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는 학교를 재학 중이었어서 다닌다라고 했더니 아 요즘 거기 출신 연예인들 많이 없지 않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 요즘 거기 출신 사람 많이 못 봤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뭐 지금은 저희 학교 출신 정말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표정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저희 학교 선배 중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머리를 막 만지시면서 제가 그때 좀 긴 머리였거든요. 야 근데 너는 야 넌 머리 관리 좀 해야겠다면서 이 머리를 이렇게 탁 잡아치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됐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를 약간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안 따라주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리를 박차고 막 일어나시더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랑 다신 일하면 안 되겠다. 그 촬영장이 보통 남양주 이런 데 세트장이 많아요. 이분 차를 타고 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는 내가 이분 차를 얻어 타야 되니까 갈 때까지만 좀 참자 이러고 갈 때 이제 차 타고 조용히 나왔는데 아무튼 그 감독님이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서 다음 촬영 때도 저랑 또 같이 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돈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나한테 주민번호랑 이 통장이랑 이런 거 알려달라. 근데 저는 그냥 그 돈도 받기가 너무 싫었어요. 5만 원이면 학생 때는 있으면 너무 감사한 돈이잖아요. 받으면 줘야 좋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더는 얽히고 싶지 않다. 그 연락처 자체를 차단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혹시 너한테 실수한 게 있을까? 오늘 촬영 감독님이 다음 촬영도 같이 좀 해보자고 했다. 너랑 또 다음에도 촬영을 하고 싶은데 연락을 좀 주렴.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과 얽힌 거 자체 그냥 다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랑 얽히면은 왠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연락처 다 차단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막 빌빌거려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바로 그 사람 차단을 했더니 제가 답장을 계속 안 하니까 전화가 한 10통을 넘게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차단을 해도 연락이 온 지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었거든요? 부재중 전화 20통을 찍혀 있더라고. 보통 차단하면 이게 바로 수화기로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한 20통 넘게 저한테 걸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 3개월만 보조 출연 알바를 하고 뒤로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까지도 그런 걸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야광 촬영할 때 또 조정성님 또 보고 촬영장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애교살 부분 먼저 이걸로 밝혀주고 보조 출연 알바를 저는 친구랑 한 건 아니고 혼자 했어요. 거기 가서 친해져야 되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누구랑 꼭 친해졌어요. 생각보다 거기 혼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같이 잘 껴주세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사람들을 안 만났어서 근데 거기에도 텃세가 있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언더에 음영을 넣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여기 눈 밑 삼각존 네. 음영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 두 개 섞어가지고 여기 눈 밑에 라인을 쓱 그려줄 거예요. 여기랑 좀 그 깊이감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 앞에 살짝 틔워주고 여러분 저 요즘에 거의 립을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너티베이그.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블러셔도 안 했어요. 지금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여기 애교살에 음영을 넣어주고 싶어요. 에스쁘아 더불어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 제가 눈썹이 좀 짝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좀 내려가 있고 심지어 얘는 좀 동그랗고 얘는 좀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이걸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늘 피부 표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진짜 이거의 효과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평소 이 쿠션 썼을 때도 물론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약간 고급 속광 느낌이 나는 것 같달까요? 제가 몇 번 더 써볼게요, 이거는. 블러셔는 이거 쓸 겁니다.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로즈 가든. 또 로즈 계열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로즈 팔레트 너무 괜찮더라고. 근데 일단 저 퍼프 이거 그냥 쓸게요. 여기 있는 이거랑 제가 원래도 이거 기존에 있는 컬러도 너무 잘 썼는데 이번에 이 로즈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봐 너무 예쁘죠? 이게 아예 그냥 품절이 됐던데? 여기에 있는 두 컬러를 이렇게 믹스해서 써주고 이거는 제형을 같이 써주면 더 약간 요철 같은 것도 커버가 너무 잘 되고 컬러 믹스가 또 예쁘게 부드럽게 되거든요. 오늘 이 틴트 리뷰를 할 거니까 여기 있는 틴트 써볼 건데 이거 있죠? 플럼베리? 사실 저는 스윗 애플인가? 그 컬러 예쁜데 가방에 어디 들어갔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 2위로 예뻤던 플럼베리를 발라볼게요. 보면은 이런 색감입니다. 좀 다르죠? 너무 또 플럼빛인데 어쩔 수 없이 리얼 체리를 안쪽에 그냥 살짝만 바를게요. 되게 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너티베이그는 베이스 립으로 최고인 것 같아. 그 안에다 바르니까 이거 색감 너무 예쁘죠? 이런 립 브러쉬로 여기다가 너티베이그 한 번 더 올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네. 오 너무 예쁘다.
어떡해. 오늘 립 조합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나왔고요. 립 조합은 오늘 처음 해본 건데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블러셔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줬어요. 이제 저는 이거 리뷰 영상을 촬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주시던 그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어봤는데 재미있으셨기를 바라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그리고 이 영상 꼭 보러 와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이거 내돈내산이에요.